이번 시간에는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1단원에서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막 많이 배웠었어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 다양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법칙입니다. 질량 보존 법칙인데요. 이 질량 보존 법칙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반응물의 총질량과 뭐가 같냐면은 생성물의 총질량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라부아지에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을 했다고 나옵니다. 했다고. 그래서 반응물의 총질량과 생성물의 총질량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학 반응에서. 화학 반응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단순한 그런 법칙인데, 이게 왜 성립을 하느냐, 왜, 네.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 우리가 화학 반응식 이야기를 하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이루는 뭐가 한변한다고 그랬었냐면요. 화학 반응 일어날 때, 일어날 때 뭐가 한변했었냐면은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자의 배치만 바뀌는 거야. 우리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떤 물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이 될 때, 없던 게 생겨난다, 혹은 새로 생겨 있던 게 없어진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결국은 원자의 뭐만 바뀐다? 배열만 바뀐다라는 거예요. 위치만 바뀐다라는 거야. 어, 그렇기 때문에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화학 반응 말고서 화학 반응 말고 우리가 물리 변화라고 하는 거 처음에 배웠었는데, 그리고 화학 변화라고 하는 거 다 배웠었죠. 이두 가지를 배웠는데, 질량 보존 가치 법칙 같은 경우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모두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든지 간에 질량 보존 법칙을 성립을 한다라는 거예요. 모두 성립합니다. 모두. 음. 그런데 그런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하지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확하게는 네,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래서 총 세 가지의 경우가 나와요. 첫 번째 경우가 어떤 거냐면은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하는 생성 반응에서의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하느냐 안 하느냐, 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 그래서 우리가 앙금 생성 반응 같은 경우는 염화나트륨 그리고 질산은이라고 하는 물질을 반응을 시켜서 어떤 물질을 만드냐면은 염화은이라고 하는 앙금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물질이 나와요. NO3라고 하는 이런 물질이 나오는데요.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이 반응을 해서 염화은과 질산나트륨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 네, 이거를 실제로 실험을 하면은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있고요. 그리고 질산은 수용액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얘가 10g, 얘가 15g 해가지고 둘이 섞어버립니다. 10g을 둘 다 하겠습니다. 10g을 둘 다 섞어버려요. 둘이 섞어요. 그러면은 이제 큰 용기에다 다 섞어버렸어. 네, 그래서 여기 다 담아버렸는데, 그러면은 여기에는 염화은이라고 하는 앙금이 바닥에 깔립니다. 이렇게 염화은이라고 하는 앙금이 있고요. 그리고 질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제 물이랑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여기가 몇 g이어야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질량 보존 법칙은 반응물의 총질량과 생성물의 총질량이 같다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용기의 무게를 제외하고서 둘 다 용기의 무게를 제외한 질량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건 당연히 20g이겠죠. 뭐 기체로 날아가는 것도 없고 반응은 일어나지만 결국은 위치만 바뀐다라는 거야. 배열만 바뀐다라는 거야.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반응물에 나트륨이 있고 생성물에 나트륨이 있고 그리고 염소가 있고요. 염소가 있어 생성물에. 그리고 은이 있고 은이 있고 NO3가 있고 NO3가 있어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안 변했다라는 거야. 단지 뭐만 바뀌었다? 배열만 바뀌었다라는 거야. 배열만.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거는 알 수 있죠. 반응 전, 후에 뭐가 안 변했다? 총 질량은 안 변했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이게 질량 보존 법칙 같다. 뭐 같다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안 변한다보다는 같다가 낫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는 뭐 기체로 날아가는 게 없기 때문에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을 합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도 성립을 해요. 이거는. 근데 이제 앙금 생성 반응과 두 번째 상황과 세 번째 상황인데 우리가 두 번째 상황 같은 경우는 기체 발생하는 기체 발생하는 반응이 있을 수가 있죠.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그래서 실제로 반응을 시켜보면은 이런 물질이 있어요. 이런 탄산칼슘이라는 물질하고 염화수소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거를 반응을 시키면은 이런 물질이 나온답니다. CaCl2 그리고 이런 물질 그리고 이런 물질이 나온대요. 물이라고 하는 물질. 그러면은 개수를 한번 따져보면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칼슘은 왼쪽에 반응물이 하나, 그리고 하나. 딱 맞죠? 칼슘은 가수가 똑같습니다. 1, 여기도 CA는 1 똑같습니다. 그리고 C가 몇 개냐? C 하나, 여기도 C 하나 똑같고요. O가 3개인데 O가 3개. 맞죠? 여기 2개, 여기 하나. 총 O도 3개. 여기도 O가 3개. 여기까지 똑같네요. 여기가 문제네. CL은 2개. 여기 H도 2개. 원자. 근데 CL은 하나. H도 하나. 그러니까 어디에다가만 개수를 쓰면 되는 여기다 개수 하나만 쓰면 끝나죠, 다. 이 반응 자체가 다 끝납니다. 기체 발생 반응. 그래서 화학 반응식도 같이 이야기를 했고요. 이 반응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뭐가 날아가냐면요. 기체가 날아가. 기체가. 기체가. 네, 그렇다 보니까 탄산 칼슘 같은 경우는 요거는 고체고요. 그리고 염화수소는 액체입니다. 이거 염산. 그리고 CaCl2는 고체. 그리고 물은 액체죠. 요거는 날아가지도 않아. 그런데 뭐가 날아가 버리냐면 여기에는 이산화탄소는 기체거든요. 기체. 그러니까 반응을 시킬 때 만약에 오픈된 데, 열어놓은 데에서 반응을 하면은 얘는 날아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요 반응물의 총 질량이 15g이다. 라고 하면은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여기도 몇 g이 되어야 되냐면은 15g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은 기체, 이산화탄소가 날아가기 때문에 얘가 15g이 안 나오고 3g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어봤을 때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립을 한다라는 거지. 우리가 뭐를 고려를 해야 돼요? 날아간 기체까지 더 해야 된다라는 거지. 날아간 기체까지. 그래서 실험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실험을 하냐면은 완전히 밀폐된 공간.
네, 밀폐된 공간에서 실험을 했을 때 기체가 날아가지 않도록, 네, 이 이야기 밀폐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가 안 날아가지 않게, 아, 날아가지 않게, 네, 이렇게 해버리면은 기체의 질량도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질량구조 법칙이 성립을 한다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우리가 열어놓고 기체가 날아가도록 실험을 했을 때는 질량구조 법칙이 성립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립을 한다라는 거죠. 날아간 기체까지 더했을 때는. 이 상황을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밀폐된 공간에서 실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닫힌 용기에서 실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오픈된 데 열어놓은 데서 실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열린 공용기, 기체가 날아가도록 일상생활에서 실험을 했을 때 이때를 열린 용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리고 기체 발생 반응, 그리고 연소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인데, 이거는 연소 반응, 이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나무 연소, 나무 태울 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열린 용기와 닫힌 용기를 구별을 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나무를 태우면 뭐랑 반응을 하는 거냐면 나무는 산소랑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재가 남죠. 그리고 수증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날아가요. 이산화탄소가.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나무와 재의 질량을 비교를 해봤을 때 나무의 질량이 더 무겁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재가 위쪽에 있고 이렇게 기울 수 있다는 거죠. 시소처럼 재 질량을 재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나무 쪽이 더 무겁게 된다라는 거지. 그런데 닫힌 용기에서는 달라붙는 산소, 연소될 때 반응하는 산소, 그리고 수증기의 양, 이산화탄소의 양 두 가지가 다 밀폐된 용기에 닫힌 용기 안에 들어가 있고 날아가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재보면은 요 반응, 여기에 있는 질량과 여기에 있는 질량 모두 같게 되는, 그래서 반응물의 질량과 생성물의 질량이 같게 되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한다. 그래서 써보면은 나무 더하기 산소의 질량이 뭐랑 같냐? 재와 이산화탄소와 뭐와 수증기의 질량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닫힌 용기에서는. 네, 여기까지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강철솜의 질량인데, 이 강철솜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굉장히 얇은 강철을 막 이렇게 솜초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솜뭉치처럼 이렇게 뭉쳐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음. 그래도 이런 솜이 있는데, 여기 이 강철솜의 연소는 뭐랑 반응을 하는 거냐면 철과 산소가 결합을 하는 거죠. 철과 산소가. 그래서 토치로 강철솜을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강철솜이 산소와 결합을 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산화철이 돼요. 그랬는데 질량을 재보니까 강철솜의 질량과 산화철의 질량을 재봤어요. 그랬더니 뭐 어디가 더 가볍고 어디가 더 무겁냐면 얘가 더 무거운 거야, 산화철이.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느냐? 질량보전 법칙이 성립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여기 있는 산소가 문제인 거지. 산소의 양을 고려를 안 해준 거죠. 산소의 양을 고려를 안 해준 거고, 이제 열린 공간에서는 그래서 산화철이 더 무겁게 나옵니다. 그런데 닫힌 공간에서는, 닫힌 용기에서는
산소의 양도 우리가 측정을 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강철솜, 이제 산소, 이거를 한 공간에다가 넣고 반응을 시키는 거지. 그리고 만들어지는 산화철의 질량을 비교를 했을 때 두 개가 어떻다? 같다라고 하는 거죠. 닫힌 용기에서는. 그래서 열린 용기에서는 오히려 산화철이 무겁다. 왜 무겁냐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의 양을 고려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까지 고려를 해서 닫힌 용기에서 실험을 하면은 같고, 결국은 질량 보존 법칙은 보존이 아니죠. 네, 보존 법칙은 성립을 한다라는 거죠. 성립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량 보존 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찌 됐든지 간에 성립은 하는데, 연소 반응, 요 세 가지의 그런 특이한 그런 경우들을 생각을 하고, 아, 이래서 이렇구나, 저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